그쪽에 관련된 뭐 벨라스케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런 그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루벤스나 이런 모든 그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 인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샵한 사람이고 이상적인 사람. 그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게 신성시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동네 아저씨들이 막 등장해요. 그 동네 아저씨 등장해서 논란을 일으킨 게 누구냐 하면 까르바초잖아요. 그래서 까르바초가 골 때리는 놈이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더니티 앤드 자연주의 앤드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까르바초를 지금같이 소환해서 또 써먹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가 1번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랍니다. 2번 시대성이다. 시대성은 뭐냐? 없던 사람을 가져오지 말고 있는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미학적으로 접근시키라는 소명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까르바초 시절에 바로 그 시절 딱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 푸생, 클로드 로렌, 독일에 있는 엘스하이머 뭐 등등 그 렘브란트, 루벤스, 안토니 반다이크 무슨 뭐 요르단스, 그 피트 브루헬, 뭐 프란츠 할처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을 집단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렘브란트도 이제 자기 얼굴을 그리죠. 자기 와이프하고. 그죠? 뭐 바세바 같은 경우는 자기 와이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네덜란드니까. 얘들은 종교가 되고 있는 카톨릭 시절에 있는 화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도 굉장히 진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둘이 똑같은데 종교화하고 역사화를 풍속화로 전락시켰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누구 얘기냐면 보드렐레가 그래 얘기한다. 이제는 여러분들 시기에 있어서 옛날에 그 지나갔던 그 현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환시키는 것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대입을 시켜라. 그 사람이 영웅이다. 그게 리얼리티가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둘이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둘이 똑같은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더니티로 시작을 했죠. 그 사람들 두 사람 중에서 역사화를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시대 화가 중에서 이렇게 아무도 안 그려요. 못 그려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올림피아가 나옵니다. 비너스 누드를 갖다가 일반 사람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려보자. 왜 못 그릴 건 뭐 있어? 그렇죠? 그래 됐다. 근데 여기에서 차이는 둘이는 장점은 아주 좋아서 모더니티를 시작하는 어떤 모티브가 됐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 이 사람은 완성했어요. 마네의 그림을 보면 완성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이런 사람들의 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약간 우리가 동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상화된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안에 굉장히 막 좀 얼그러지고 왜곡되고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들어가봐. 뭐를 고민하느냐면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림은 미완성된 상태로 두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미완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14세 소녀라고 하는 그 여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랍이요. 그게 이제 조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드가가 그걸 조각을 했는지 안 했어요. 밀랍 인형만 만들었어요. 왜? 대생 연습하는 거죠. 그게 3차 공간적인 대생의 선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1860년 후반부터 계속해요.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죽고 나니까 집에 가야 그거 있거든. 그래서 그걸 주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드가는 조각가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이에요. 현실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성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 그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되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소심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건 소심한 게 아니죠. 진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덜 그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다시피 딱 생각나는 게 발레는 생각나는데 그 공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발레 그림에서. 그 공간을 한번 봐봐, 이제. 볼게요. 그걸 보면 이제 옛날에 다 이래 그릴 때예요. 이 동시대예요, 동시대. 이건 누구냐면은 장래용 제롬하고 비그르라는 사람이죠. 비그르. 이런 사람들 이래 그려요. 이 피에타. 그럼 뭐 그건 뭐죠? 그 카인과 아담과 카인? 카인과 이런 사람. 자, 이제 그때의 역사화를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거 와, 그죠? 그 역사화 두 개가 나와요. 이거는 마네 거고 이거는 드가 거예요. 드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좀 댄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63년도에 올랭피아 풀바디의 점심 식사 뭐 이런 걸 막 쇼킹스러운 거를 막 전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믿고 주위에 있는 그 자기 친구들 앙토니안 프로스트 이런 사람들하고 문학가들하고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낭만주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세고 나나부터 시작해서 목로주전 막 이러니까 얘는 막 질러내려 버린단 말이에요. 과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막시밀리안 3세의 처형이라는 것은 나폴레옹 3세가 그 막시밀리안 대공을 멕시코로 보내서 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떻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번 몇 버전이 있대, 그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요. 역사가. 이것도 어떻든 그 역사화의 산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했지만 여기는 뭐냐면은 뭔가 되게 좀 익스포저 이렇게 올린 거는 맞는데 그림으로서는 그닥 이거는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허전한데 구성으로 보면 자꾸 보다 보면 들어와요, 이게. 야, 참 좋다.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스페이스에 뭔가 구도가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볼게요. 이 여자의 손을 볼게요. 다시 봅니다. 굉장히 동적이죠. 근데 이 동적인데 얘는 손을 탁 잡아요. 이 스파르타거든. 스파르타는 옛날에 여자든 남자든 무조건 똑같잖아요. 그냥.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그런 육체적인 전쟁은 같이 불사하는 거죠. 근데 얘는 여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왜? 아우, 육체적으로는 내가 여성들보다는 조금 한 수 위라고 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여자를. 손을 그렸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이나믹성이 얘하고 연결되죠. 자, 여기에 역동성이 있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동성이에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마네하고 드가의 공통점은 폴로네르라 그래가지고 까유보트의 손 뒷짐지고 이게 철길 위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부르주아들 많잖아요. 돈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를 배회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까유보트도. 그런 사람들이 상층 부르주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마네는 선호를 해요. 물론 스페인에 가가지고 스페인 무슨 뭐 거지들 이런 걸 좀 그랬지만 그건 벨라스케스의 영향이고 어떻든 마네는 조금은 댄디하면서 돈이 좀 있는 그런 상층, 중상층. 드가는 중상층이지만 전혀 밑에 있는 이 로 레벨도 노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이 무엇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는 밝혀졌어요. 약간의 불온전한 마음. 그 1874년도에 인상파 전시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8회를 합니다. 74, 76, 77, 그리고 70, 85, 79, 80, 81, 그리고 82하고 86년도 마지막 문 닫아요. 그때 드가는 참석을 해요. 거의
다 참석을 해요. 한두 번 빼고. 근데 더가는 인상파 화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부터가 나는 잘못됐다는 나중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할게요. 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림이 자연주의 그림, 코로, 그리고 우르베, 리얼리즘, 돌 깨는 사람 등등, 오르메낭 무슨 매장 뭐 이런 것들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 그림이 앙땡빡데라투가 이제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막 꽃그림 그리고 사람들 집단 초상화 그리고 만의 그림이 이제 막 나오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등등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더가도 막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는 거는 1965년도에 얘들이 공부를 끝나고 모네가 어디 가느냐면 융킨트한테 찾아간다. 융킨트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막 그 하늘 많고 구름 많고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자연주의 그리는 사람. 이런 그림